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강의를 같이 담당하게 될 유선용 노무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직업상담사 시험에 이제 여러 과목 중에 한 파트가 바로 노동관계법규인데요. 이 노동관계법규가 사실상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법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는 있을 수 있는데 혹은 그 법의 내용을 접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배워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파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혹은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노동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다 그걸 적용을 하고 적용을 받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를 쉬는지 그다음에 휴가는 1년에 며칠 정도를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 다 우리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노동법이라는 거에 모여져 있다라는 건 사실 잘 알지 못하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 생활에는 이미 많이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노동법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제대로 학습을 할 기회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 과목을 딱 만났는데 노동관계 법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노동법은 우리가 계속 배우시겠지만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관한 파트가 있고요. 집단적인,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파트가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 노동관계 법규에는 요 개별적인 법률만 이제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요 내용들은 총론 부분에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요 부분만 보시는데 노동법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안 해보실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요. 시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총 11개 파트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노동기본권부터 개별법이 10개 정도가 나와요. 이 10개 정도의 내용은 노동법의 전문가를 뽑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파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분량도 많고 어렵고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노동관계법규가 아닌가. 제가 지금 직업상담사 쪽에서 노동관계법규 강의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기출문제도 보시고 아마 문제집도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돼요. 그래서 11개의 파트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 좀 비중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한두 문제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노동관계법규예요. 자,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노동법의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직업상담사라는 전문 자격 분야의 한 파트가 노무사라면 노동법의 전문가를 뽑기 때문에 노동법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고 뭐 2차 시험에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노동관계법규는 다행히 1차에만 나오고 2차에 나오진 않아요. 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뭐냐면 자, 이 노동법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깊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도 깊은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결국에는 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 조문이라 그래요. 1조, 2조, 3조, 4조. 그럼 이 조문에서 정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 아주 좀 평이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중 법에서 정하는 기간은 얼마냐, 뭐 3개월이냐, 20일이냐, 15일이냐 이런 걸 찾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문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해석. 그래서 이 조문에서 정하는 내용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주로 그래서 노동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보시는 게 이 해석이에요. 해석.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보시면 이제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라는 근로기준법 6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 이 네 가지로 차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법에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근로기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적시한 것이 아닌 것은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 뭐 업무 능력 이렇게 들어가서 업무 능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되는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심도 깊게 들어가면 과연 성별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게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요즘에 우리 많이 나오는 뭐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 성을 바꾸신, 성 전환하신 분들 얘네들까지도 이 성별의 범주에 들어가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거를 우리가 그 조문을 해석한다.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학설이라고 그래요. 국적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건지 혹은 이중국적자는 그럼 차별해도 되나? 외국인은 차별하지 말라는 건가? 혹은 국적이 없는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걸 법 조문을 해석하는 사회적 신분을 지금 그 국적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학설이라 그래요. 실제로 근데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 외에 외국인을 차별하진 않았어. 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범법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사장님이 차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걸 우리가 사례라고 얘기해요. 실제 사례가 발생한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판례, 법원에서의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때 판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조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 각각의 조문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벌어져서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떻게 결론을 짓는 건지 그리고 실제 사례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야 불법 체류자는 국적으로 차별해도 상관없어 라고 했는지 그래도 안 돼 라고 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공부하는 게 법학의 기본 루트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행히도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는데 왜? 노동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직업 상담사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되는 노동법 분야가 어느 만큼이냐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하고 가끔 가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법 조문에서 의미하는 내용들, 이 구조 요런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데 그조차도 양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에는 우리 교재도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편성을 해놓은 것도 우리 법 조문을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고 그거를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현출해낼 수 있는 그래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법이 다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매 장마다 기출문제도 들어있고 한데 법 조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제되는 영역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10몇 년 동안 쭉 해온 걸 보니까 출제되는 영역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영역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엔 원하시는 그 점수가 다 뭐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과목과락 면하고 전체 평균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같이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노동관계법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시거나 나 이거 뭐 도저히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 있고 범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문제 정도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해하시면요. 시험에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실 거예요. 왜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세요. 물론 요것도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시고 그리고 이 영역이 있고요. 이 영역은 결국에 기출문제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기출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거와 유사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고 싶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게 법조문의 구조 자체가요. 그렇게 다 시험에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 뭐 벌칙 규정도 있고 좀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시험에 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정해져 있는데 결국 기출문제로 나오는데 예,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너무 고맙죠. 왜? 우리가 답만 외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문제는 예,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시험에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유사한 문제들. 무슨 얘기냐? 한번 출제됐던 문제가 나온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문제를 뽑아내는데 아니 범위가 이렇게 적은데 뭐 계속 같은 데서 내지는 않겠지만 이 적은 범위에서 계속 문제를 내다 보면 계속 똑같은 문제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 요걸 이제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예요. 기존의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보시면 이 문제가 거의 50% 이상이에요. 전체에. 똑같은 문제 10%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왜? 빵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빵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00점을 맞는 사람이 수두룩해도 좀 문제의 변별력이 없는 거고요. 빵점짜리가 너무 많이 나와도 이렇게 막 한 번으로 찍은 게 아닌데 빵점이 많이 나와도 그건 좀 시험이 변별력이 좀 애매했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는 출제위원분들께서 예, 정말 야 이거는 한글만 읽어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가끔 돼요. 그게 똑같은 문제, 기출문제 똑같은 걸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왜? 빵점을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관건은 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느냐가 시험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자칫 오해하시면 그런 기출문제만 다 외우면 합격한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출제되는 영역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기출이 나왔는데 이렇게도 나왔었고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요렇게도 나올 것 같다. 그러니 이런 부분까지도 이 한 영역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할 사람이 바로 저인 거죠. 그게 강사가 해줄 일이고요. 노동법, 우리 노동관계복귀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물론 알려드리는 것만 들어가도 되진 않습니다. 복습도 하셔야 되고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데 노동법을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이 분명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하겠죠. 근데 실제로 시험을 여러 번 거쳐본 저로서는 벌써 10몇 년째 수험가에서 강의도 하고 제가 시험도 보고 문제도 출제해봤지만 보면 그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과 범위,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이해하고 적응하신 분들이 쉽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학습도 훨씬 더 빨리 되시고요. 무작정 외운다고 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도 나오겠다. 그 실제로 이렇게 나오네. 라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께서 시험엔 빨리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수험 준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교재도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강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 우리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복습은. 예습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동영상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예습은 사실 권장드리지 않아요. 어디를 공부할지도 모르고 뭘 나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복습을 꼭 해주셔야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시는데 충분하니까 복습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법은 법령이라고 할 때는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대체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행정불용. 우리 지금 노동관계 복귀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령. 요건 기본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법조문이 한번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과 보고가 되면 대통령이 정하면 바로 통과가 돼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고용노동부령은 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 보고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고치는 게, 개정하는 게 어려운 순서로 보면 제일 어렵죠. 국회의원들 국회 통과하고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 다음으로 어렵겠죠.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제일 쉬운 게 행정부, 노동부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법에서는 일반 원칙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령에서는 세부 기준을 정해요. 시행규칙에서는 그 절차나 서식 같은 거를 정하는 거예요. 세부 절차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 중에 실업급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법에 가면 실업급여가 있는데 그 실업급여에 대한 국가는 실업한 국민들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세요 라는 일반 원칙을 여기다 정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를 주세요라는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수준은 얼마 정도 수준을 주세요라고 여기에 정해요. 근데 그 기준은 수준을 정해 얼마 정도를 주세요. 뭐 평균 임금 50%를 주세요. 90%를 주세요. 정해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지니까 이건 기준을 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래 계속 자주 바뀔 것 같아? 네, 근데 그걸 여기다 정해놓으면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 세부적인 기준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운영해라. 우리는 여기까지 정할 테니 국회에선 나머지는 밑에서 정해서 운영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법률 유보라고 그래요. 어렵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거죠. 계속 이제 세부 기준들을. 그 세부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요. 근데 막 신청 서식이 있고 뭐 준비 서류, 첨부 서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다 다 정하자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무자들이 하기에 편하게 그때그때 바꾸세요라고 해서 어떻게 그건 노동부 장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바꾸세요라고 할 수 있게 또 세부적인 건 밑으로 내리는 거. 절차나 서식 이런 거. 신청서 양식이요. 너무 복잡해요.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간단하게 바꾸자. 그걸 국회 갔다 오고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원칙, 세부 기준, 절차, 서식 이렇게 프로세스가 흘러내려오는데 시험에서 보면 보세요.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게 어려울까요? 여기서 내는 게 어려울까요? 여기서 내는 게 어려울까요? 출제가. 문제는 여기서만 출제하는 게 가장 쉽죠. 왜? 내용이 원칙만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세부 기준까지 내려오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규칙까지 내려왔다. 뭐 서식, 절차 내려왔다.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내면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럼 너무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에서는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출제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요 정도 문제가 나와요. 요 정도 문제가 나와요. 여기까지 들어갔다. 사실상 우리가 준비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준비를 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제가 됐다?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복잡해진 거죠, 이제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 주 타겟은 우리는 요 시행령 정도 수준까지 그것도 우리가 출제됐던 영역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파트로 가지고 가서 문제를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를 준비하고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문제 출제를 할 때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난이도를 기준으로 상, 중, 하가 있으면요. 상, 중, 하가 있으면 상 문제가 거의 20%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 정도. 뭐 좀 많으면 30%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이 중 문제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난이도로 따졌을 때. 하 문제. 야, 진짜 뭐 이거 야, 자격증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돼? 라는 수준의 문제가 꼭 나와요. 이게 10%에서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 100점짜리가 너무 많은 시험도 변별력이 없고 빵점이 여러 명이 나오는 문제도 뭔가 문제 출제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하급 문제와 상급 문제는 항상 존재해요. 상급 문제 정말 우리가 공부 시간에도 잘 안 보고 기출문제에서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이 난이도 상의 문제예요. 하 문제는 기출문제와 제가 쭉 분석해보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똑같은 문제. 그 노동기본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부 진도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준비하시기 쉽지 않고 공부해도 맞추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가끔 막 1년에 한두 번 나오기도 어려운 부분까지 준비를 하자. 이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100점을 맞으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동일한 건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쭉 하다 보면 계속 자주 나왔던 거 빈출됐던 문제들을 우리 교재에 모아놓고 쭉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결국에 우리 시험의 관건은요. 이 중급 범위 문제를 얼마나 잘 우리가 풀 수 있느냐인데 이게 계속 설명드렸던 이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는데 어떤 그 출제됐던 영역에서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되고 강의도 그걸 잘 잡을 수 있는 패턴으로 우리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진도대로만 쭉 가시면 노동관계법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공부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도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기출문제를 강조 드리는데 자,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 지금 보실 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만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으세요. 이것만 봐서 지금까지 떨어지신 분이 없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시는 거고 꽈락 맞고 이러시는데 이것만 보세요. 자, 두 번째 뭐냐. 원칙을 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교재에 들어있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여기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기출문제, 뭐 우리 직전연도 기출문제, 바로 직전시험 기출문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자,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똑같은 문제, 다른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시다 보면 진짜 어떨 때는 똑같은 것도 있었다가 비슷한 것도 있었다가 이러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강의 시간에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얘기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시간 낭비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의 대표적인 유형은 뭐냐? 정답 맞추는 거에 매몰되시면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정답 맞추는 거에 매몰되시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험 풀어봤더니 직전 시험에 뭐 올해 직전 시험에 문제 기출문제 풀어봤더니 내가 노동관계법규 막 18개 맞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똑같이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몇 개 맞췄고 몇 개 틀렸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이제 문제를 정답을 맞춰보면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설집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자 우리가 사지선다형이에요. 자 사지선다형이에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대로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보기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지문. 그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얘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맞는 설명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맞았다는 설명을 기억하셔야 되고 반대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런데 얘만 맞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옳은 걸 골라서 정답을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번이 어디가 틀렸었나? 2번이 어디가 틀린 건가? 4번이 어디가 틀린 건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다음번 시험에서는 다른 문제에 또 보기 지문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10수년 거를 쭉 보시면 나왔었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으시는데 자 떨어지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야, 나 이번에 몇 개 맞았어. 와, 나 2010몇 년도 거 시험 봤더니 내가 그건 합격이야. 이건 불합격이야. 이런 분들 100% 떨어지십니다. 왜 그러냐? 문제풀이를 하는 건요. 정답을 맞추는 연습도 있지만 얘가 왜 맞는 거고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면서 결국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시는 거예요. 복습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딱 보면 책에 있는 거를 계속 밑줄 거를 막 까맣게 이게 복습인 것도 맞지만 진짜 복습은 뭐냐.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얘가 왜 맞았지? 왜 틀렸지? 이걸 내가 하면서 아 맞아 그때 강의 때 이랬었지 책에 이렇게 나왔었지 라는 부분으로 하면 그거는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금방 합격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되 너무 많이 풀어보실 필요도 없지만 풀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용 정리를 싹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신다면 3개만 풀어보든 2개만 풀어보든 10개에서 OX 맞춘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동법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까먹습니다. 왜? 너무 내용도 처음 접하는 거고 난해해도 금방 까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 방법은 뭐냐? 자주 보셔야 돼, 자주. 정독보다는 속독, 빨리 보면서 자주 보시는 게 하나를 오래 파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가 높으세요.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자주 여러 번 반복, 나 이거 좀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빨리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횟수를 늘리시는 게 학습에 시험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노동관계법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기간 내에 우리가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노동기본권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